어른 실종 시대라고 합니다. 인생의 굴곡을 만날 때면 관심 어린 마음과 연륜을 담아 행로를 다잡아 주던 큰 어른들이 점점 사라지는 듯합니다. 하물며 언제부터인가 나이 듦은 존경이나 경외의 대상보다 꼰대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죠. 하지만 청년은 어른을 기다립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말이죠. 갈림길에서 헤맬 때 통찰력 있는 어른의 한마디가 필요하고, 삶의 의미의 갈증을 느끼는 자들은 자기만의 단단한 철학을 가진 어른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지하철 안에서 품격 있는 한 어르신을 보았다. 그 어른은 80 중반쯤 되어 보였다. 지하철 안은 사람이 많아 북적거렸다. 어르신은 삶의 무게를 짊어진 어깨로 지하철에 탑승했다. 한 젊은이가 어르신에게 자리를 제공했다. 그러자 그 어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참으로 고맙긴 하네만 요즘 젊은이들이 노인보다 더 피곤한 일이 많으니 앉아 가시오. 품격 있는 백발의 고운 피부 정제된 언어, 고품격 그 자체였다. 그 어른은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라며 젊은이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 감사의 말 한마디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존중과 이해,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나이는 단순히 수치에 불과한 듯 그의 눈에는 세월의 어떤 따스함이 감돌았다. 어른이 되려면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풍족해져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어른은 그 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닮고 싶은 어른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첫째, 나이를 벼슬처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함부로 반말하면서 아랫사람 취급하지 않고 모든 연령대 사람들을 동등하게 존중해요. 둘째, 나의 암과 경험을 바탕으로 1차원적인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처한 현실과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래라 저래라 충고하기보다 나이테만큼 깊은 통찰력으로 꼭 필요한 조언을 적시에 건네줍니다. 셋째, 성장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책을 꾸준히 읽고 세상의 변화와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면서 젊은이들의 말에 귀를 활짝 열어둡니다. 몇 년 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이나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나무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오영수는 존재감 자체로 닮고 싶은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 사례일 겁니다. 윤여정은 위트 있고 배려심 깊은 태도로 시상식에 섰고 빼어난 영어 실력을 뽐냈습니다. 물론 인터뷰에 쓸 영어로 된 문장을 외우고 또 외우는 노력이 있었고요. 진짜 승자는 하고 싶은 일에 최선을 다해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던 오영수는 여전히 한 우물만 파는 것도 통한다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의 나이였죠. 수상 시점에 각각 75세, 79세.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배우가 권위 있는 세계 무대에 서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 놀라운 일이 인생 황혼기에 일어날 줄은. 두 사람의 존재는 인생의 메시지 자체였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기에 결코 늦은 때는 없다고요. 부산으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찾은 곱창 맛집이 있었습니다. 맛집이라 그런지 식당은 인산인해였습니다. 남녀노소 나이를 불구하고 곱창집은 사람들로 꽉꽉 차 있었는데 그 중에는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크게 떠드는 사람, 술이 많이 취해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 유독 눈에 띄는 테이블은 다름 아닌 멀끔한 신사 차림의 할아버지 두 분이 나란히 앉아있는 테이블이었습니다. 나이는 어림잡아 80대로 보였습니다. 눈길을 끄는 이유는, 첫째 이유는 멜빵 바지에 베레모를 쓰는 그 나이에 보기 드문 신사 패션의 품격에서 여태 살아온 인생이 묻어나왔기 때문이지요. 노년의 신사가 앉아 귓속말로 대화하는 모습은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은 물론 직원까지 흐뭇한 미소를 짓게 만들었는데, 아마 나도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 라는 한 마음, 한 뜻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이가 들고 귀가 먹먹해져도 멀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앉아서 이야기 나눌 친구가 있는 노인으로 늙어간다는 것. 그 자체로도 분명 멋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닮고 싶은 어른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특징 4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신보다 어린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 선배보다 후배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 법이다. 보통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자신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찐 어른은 상사보다 자신보다 직책이 낮은 직원들을 더 아끼고 상사에게도 할 말을 다 한다. 소위 꼰대하고 불리는 어른과 상반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보다 경험이 적은 신입이나 후배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끝까지 경청한다. 이런 어른이 곁에 있다면 항상 열린 태도로 일을 하고 자신감도 가질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시키는 것보다 배우는 것을 중요시한다. 사실 자신보다 어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물어본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어쩌면 서로에게 민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나이가 어린 직원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어른들이 있다. 귀찮아서 다짜고짜 질문부터 하고 보는 이들과 다르다. 이들은 모르는 것은 배우면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여전히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공부하는 걸 즐긴다. 직장 생활이나 돈을 벌기 위해 공부를 하고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보다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세 번째, 자기관리가 철저하다. 누구에게나 모범이 되는 자기관리 능력을 가진 어른이다. 50대나 60대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거르지 않는다.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배우고 싶었지만 배우지 못했던 영어 공부를 시작한다거나 각종 자격증 공부를 하는 등 퇴근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힘을 쏟는다. 이와 같은 어른들을 볼 때면 나 역시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꾸준히 자기 개발을 시작하게 된다. 네 번째,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진다. 존경에 아깝지 않은 어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이 말한 것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졌다. 보통 사람에 대한 신뢰는 언행일치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이들은 책임을 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 때로는 젊은 세대의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무시하지 않고 왜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알려주며 더 잘할 수 있게 격려의 말도 덧붙인다. 어렸을 때 어른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 존재라고 생각해 빨리 다 큰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성장하며 수많은 어른을 접하면서 깨닫는 건 나이가 든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기본 에티켓을 지키지 않거나 남에게 패 끼치는 행동만 일삼는 어른은 어른으로서 공경받기 힘듭니다. 유치원에서 예절을 막 배워온 어린아이보다도 못한다는 일부 어른들이 있지요. 평소 어떤 어른을 보면서 나중에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하고 굳은 다짐을 하신 적이 있나요? 다음은 닮고 싶지 않은 어른 유형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행동을 많이 보게 된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도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철 안에서 서 있는 사람들의 어깨나 허리를 덥석 잡고 이동한다든가 다리를 양껏 벌리고 앉아 있어 다리 사이에 약간의 틈새도 허락하지 않는 어른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앉아있는 젊은이에게 일어나라고 눈치를 주는 어른들, 길게 서 있는 줄에 끼어드는 어른들 또한 마주할 수 있다. 기본적인 에티켓조차 지키지 않는 일부 어른들 덕에 나중에 나이가 들면 기본적인 에티켓은 지키는 어른이 되어야지라고 굳게 다짐하게 된다. 두 번째, 생리현상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일부 어른들 중에는 생리 현상을 거리낌 없이 배출하는 분들이 있다. 당연히 생리 현상이라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트림이 나오면 입을 가리는 등의 행동으로 적절히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방귀나 트림을 여과 없이 방출하는 분들에게 조금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릴까 하다가도 민망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현상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애매하다. 세 번째, 어리다고 무례하게 대하기. 아가씨, 어이 하는 식으로 기분 나쁘게 호칭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를 먹으면 깜빡깜빡한다더니 적절한 호칭이 떠오르지 않아 멋대로 부르는 걸까요? 어려 보이는 사람한테 무조건 반말부터 쓰고 보는 어른들이 있다. 보통가 성인이 된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많이 보게 되는 공경받을 수 없는 어른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대뜸 얼마야? 이거 줘. 저거 줘라고 하면서 반말을 쏟아놓는다. 나이가 훨씬 어리긴 하지만 엄연히 같은 성인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전혀 존중받지 못한 기분이다. 물론 반말을 하더라도 인자한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따숩고 친근하게 반말을 걸어오시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야, 너와 같은 호칭으로 부르면서 하대하듯이 반말을 쓰는 어른에게는 친절하게 응대하려다가도 표정이 굳어질 수밖에 없다. 네 번째,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유형은 소위 꼰대라고 불리는 어른들이다. 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인 나 때는 말이야는 어느새 유행어처럼 번져 나 때는 말이야 등으로 코믹하게 변형되며 꼰대들을 비꼬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마치 나는 처음부터 잘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들을 볼 때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저렇게 나이 들고 있지는 않는지라는 두려움이 들곤 한다. 이에 내 생각과 행동이 꼰대 같아 보이진 않을까 하며 계속해서 자기의 행동을 검열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났다. 다섯 번째, 막말과 조언을 구분하지 못한다. 유독 아무렇지도 않게 막말을 하는 어른들이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명절만 되면 집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친척 어른들의 막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보다 너 살 언제 뺄 거니? 취직 빨리 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밥값 해야지라는 식의 추궁과 질타가 이어져 오히려 마주치고 싶지 않은 심정이다. 좋은 뜻으로 해주는 조언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 마음의 상처만 깊어질 뿐이다. 몇 년 전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의 배우 오영수 씨가 한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연기 경력 58년, 출연 작품만 무려 200여 편. 연극계에서는 이미 정평이 나 있었지만 대중들에게 오영수 배우는 거의 무명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58년 만에 출연한 작품에서 갑작스레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급상승하자 붕 뜬 기분을 자제하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는 인생의 어른으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한 요즘 세대들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하자 오영수 씨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1등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흘러가는 때가 있습니다. 1등만이 출세하고 2등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2등은 1등에게는 졌지만 3등에게는 이긴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승자죠. 그리고는 자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과 인생에 대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작든 크든 많이 받아왔는데 이제는 받았던 모든 걸 남겨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쉽게 예를 들면 산속을 가다가 꽃이 있으면 젊을 땐 것 같지만 내 나이쯤 되면 그대로 놓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자체를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기에 닮고 싶은 사람, 깐부 어르신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존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러러 받들다라는 뜻이지요. 이 말은 즉, 존경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스스로 존경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인은 우리나라에서 대우를 받는 존재입니다. 전철을 무료로 탈 수 있으며 임산부와 함께 별도의 지정 자리에 앉을 수 있지요. 때마다 노인을 위한 행사를 합니다. 가정의 달, 노인의 달, 그리고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노인을 위한 각종 행사를 열고 노인에게 풍성한 대접을 합니다. 오늘은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어른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백발이 성성하다고 해서 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나이든 티를 내지 말고 젊었을 때처럼 똑같이 생활해야 합니다. 이것은 노인들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더 깨끗해야 하고 더 옷에 신경 써야 하고 더 상대방 말을 들어주어야 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잘 어울려주고 더 지갑을 열고 더 포기해야만 한다. 누구라도 이런 식으로 산다면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하는 일 없이 그저 세월 가는 대로 나이만 먹었다면 그는 어른이 아니라 어리석은 늙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제의 청춘이 오늘의 백발노인으로 변해가면서 자기 성찰을 통해 배려하고 격려하는 생활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 철이 난다는 것은 그릇된 행동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늙을수록 유행에 뒤떨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옷을 입으시는 분, 비싼 구두, 비싼 넥타이, 비싼 보석, 비싼 차를 갖고 쓰고 먹어야 늙은이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 또 그렇게 살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 젊은 놈들은 하면서 욕설을 뱉으시는 노인, 옛날에 우리 잘할 때는 하면서 어렵게 살던 일들을 줄줄이 나열하는 사람, 내가 옛날에 무엇을 했던 사람인 줄 아느냐 하면서 목에 힘을 주는 사람, 몸에 좋고 특히 정력에 좋다면 가리는 것 없이 아무거나 찾아 드시는 분들 등등. 이런 노인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늙은이로서 젊은이를 질책하면 안 됩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걱정하고 격려하는 부모가 되면 됩니다. 넉넉하고 윤택하지 않아도 삶이 그윽하고 만족스러워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입어도 어디에 살아도 즐겁게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고마워하며 살 수 있는 노인. 언제 삶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 하면서 자신의 주변을 흐트러지지 않게 정리하시는 어른. 이런 노인이 진짜 존경받는 노인이 아닐까요?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면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을 버리고 경험을 취하라. 노인의 과거 경험이 같이 있지만 급변하는 요즘 사회에서는 현실과 괴리되어 소용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려 과거의 경험이 족쇄가 되어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이의 경험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들이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를 비판하는 대신에 웃음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자한 웃음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돕고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불평, 불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 마음에 안 든다고 내뱉는 불평은 아랫사람에게 선물이 아닌 배설물일 뿐입니다. 요새 젊은 놈들은 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뱉으시는 노인. 옛날,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혼자만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옛날에는 이라고 목에 핏대 세우시는 분들. 젊은이들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행동하셨나요? 책임감 없이
분풀이를 하기보다는 격려를 해주세요. 나 자신도 젊은 힘든 시기에 그런 말이 듣고 싶지는 않았나요? 마음은 비우고 감정은 채우세요. 마음을 비우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며 감정을 채우는 것은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세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유익한 것은 남 주고 유용한 것을 선택하라. 늙으면 내게 이익이 되어 부유하게 해주는 것보다 내게 쓸모가 있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노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외모뿐 아니라 내면도 깨끗이 가꾸고 긍정적이고 품위 있는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양보하세요. 감사하며 칭찬과 격려의 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젊은이가 되도록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잘났어도 못난 척하는 것입니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들은 잘났어도 못난 척하며 주변에서 오히려 칭찬하며 알아줍니다. 고집스럽고 깐깐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관대함과 겸손함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따뜻히 대합니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겸손 이상의 미덕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인재는 넘쳐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것을 알아도 모른 척하며 관심을 가지는 방법은 대화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어른들은 꽉 막혀 있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자기 주장만 강하다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대화의 시작은 경청으로부터 시작되며 알아도 모른 척 다가가는 것은 가장 좋은 경청하는 법입니다. 그래야 얻는 것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 있어도 없는 척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게 가장 민감하며 예민한 존재라는 것은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이 넓은 만큼 부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궁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짠돌이 중에서 존경받는 인물은 없다고 합니다. 지갑을 열고 돈 내기에 망설이지 마세요. 경제활동이 멈춰진 노후에도 돈이 있어야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돈의 역할은 인간과의 소통, 사랑, 관심의 표현입니다. 돈 없다고 화내는 노인이 되지 말고 소통과 관계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 일곱 번째,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과 사상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은 그들 나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가치관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들과의 소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똑같은 고통이 있더라도 현재 나의 고통이 제일 아픕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을 농담처럼 웃을 수 있으며 비판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도 우리와 다른 세상을 인정해야 합니다. 젊은 이들에게 사생활은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그들의 사생활은 그들만의 것이며 불필요한 간섭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덟 번째, 고집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릴 때는 부려야 합니다. 노인이 고집을 세워 자신의 논리로만 일관한다면 젊은이들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고집은 한낱 우둔한 늙은이의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듣는 것을 막는데 오고 가는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 상대방을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이 든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소통이란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상대방이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고 지혜로움으로 무장하고 서로의 진심이 오고 가는 소통을 위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리거나 무지하다 생각하여 무시하고
내가 맞는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은 나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나에게 가르침을 받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하나에 존중할 수 있는 인격체로 대해주세요. 10번째, 입을 적게 열고 듣기에 열중하자.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알아도 모른 척하고 젊은 이들의 말을 경청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넓고 젊은 세대의 생각도 다양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수칙만 잘 지켜도 우리는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고 여생을 잘 마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마음껏 도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의 의무가 아닐까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어른이 있다면 그는 사람을 많이 사랑한 사람일 것입니다. 인생은 80부터라는 말이 생겨난 지도 오래입니다. 우리가 몇 살이 되었던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지난 인생의 참맛을 알고 자신의 노후를 멋지게 만들려면 자신의 철학으로 철저히 단련하고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접받는 늙은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존경받는 어른이 될 것인가는 순전히 우리의 의지로 탄생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만 먹고 백발만 난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남을 잘 용납하고 덕을 입히는 것이 어른입니다. 남을 용납하고 덕을 입히는 사람은 연령이 적어도 어른이요. 남의 용납만 받고 덕을 입기만 하는 사람은 언제나 미성년자입니다. 남의 용납을 받기보다는 남을 위하고 덕을 베푸는 존경받는 어른이 되면 우리의 노후가 좀 더 풍성하지 않을까요? 어른이란 단어는 존경과 소통에서 온다는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저분은 그래도 대화가 되는 분이셔라는 말만 들어도 존경받는 어른을 위한 첫걸음이지 않을까요? 인생 60부터, 인생 80부터 점점 인생 시작이란 숫자는 늘어가고 TV 시청을 여생을 보내기보다는 존경받고 소통하며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 어른,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떠신가요?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욕심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지혜를 마음에 새겨 존경받는 노후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을 일컬어 보통 꼰대라고 하지요. 노인들을 꼰대니, 들딱충이니, 노털이니 하며 비하하는 세태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꼰대라는 말은 언제부터 왜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꼰대라는 말은 꼰대기, 번데기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나이 든 어른들이 번데기처럼 주름이 많은 것에 빗대어 꼰대기, 꼰대, 꼰대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그렇다면 노인은 다 꼰대일까요? 흔히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혹은 나이 값을 못하는 사람을 비꼬아서 꼰대라고 하지요. 최근에는 슈퍼 꼰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꼰대 육하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어디서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어떻게 나한테, 내가 그걸 왜, 육하원칙 들어보니 어떠세요? 수긍이 좀 가시나요? 정작 자신은 잘 모르지만 남들은 당신을 꼰대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외모가 늙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까지 꼰대가 되면 안 됩니다. 꼰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꼰대와 어른은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거 아시나요?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꼰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멋진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꼰대라는 말이 저절로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남의 얘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는 다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지 않아도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하면서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이 이런 류에 속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도 사람들의 이러한 폐쇄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 간의 세대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꼰대인 줄 알면 꼰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꼰대의 특징과 꼰대로 살지 않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들어보시고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꼰대라 말할 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맞다는 생각이 확고해서 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꼰대는 자신의 시각이 유일한 옳은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전이나 자신의 세대의 가치관을 강요하거나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곤 하지요. 두 번째는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입니다. 꼰대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적응하는 것을 꺼리며 오히려 과거의 방식과 관행에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중심적이고 일방적인 강요하기입니다. 꼰대는 종종 자신의 이익이나 편의를 우선시하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관심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만 편한 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는 특성입니다. 당신이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7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상대가 요청하지 않았을 때는 조언하려 들지 말자. 이 원칙만 지켜도 사실상 꼰대라는 말을 들을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많은 꼰대질의 시작은 상대방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야, 그건 말야 라고 시작하는 것이 문제이다. 상대방 바로 옆에서 고민하고 있는 소리를 듣더라도 곧바로 조언을 시작하지 말라. 너무 입이 근질거린다면 곧바로 본론에 들어가지 말고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시작하면 자연스러울 수 있다. 원치 않는 스킨십은 추행이지만 원해서 하는 스킨십은 로맨스이지 않나요? 두 번째, 지나온 순간과 현재의 상대방을 비교하지 말자. 우리 때는 낭만도 있었고 도전도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패기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 좀 제발 그만두어라. 지금 허덕이는 젊은 세대들이 당신보다 절대적으로 타고난 능력치가 떨어져서 매일 도서관에 들락거리고도 힘들어하는 게 아니다. 나도 겨우 30대 초반의 나이고 나 때도 취업이 만만치 않았지만 나와 34살 차이 나는 세대는 나 때보다도 더 힘들었고 나와 910살 차이 나는 세대는 그보다도 훨씬 더 힘들다. 그냥 고성장 시대에 태어나서 무얼 하더라도 얻어 걸릴 확률이 컸다면 지금은 그것이 훨씬 힘들어졌다. 당신이라고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데모만 하고 기타 치고 놀다가 취업이 되었을 것 같은가? 그들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 안에서 따뜻한 조언을 시작하라. 그리하면 누구도 당신을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어떤 일을 처음 하고 있는 사람과 자신의 지금을 비교하지 않기. 당연히 모든 것이 익숙해져 있는 당신에게는 초심자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걸 곧바로 그것도 못해. 나 때는 처음부터 날아다녔어 라고 하지 말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진짜 날아다녔나? 그랬으면 왜 현재 포지션에 당신이 있었을까? 훨씬 더 잘 나갔어야 하는 게 아닐까? 당신에게 지금 익숙해진 그 일을 하기 위해 걸린 시간을 대략적으로 생각하라. 그에 맞춰 차근차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제대로 된 멘토가 되는 길이다. 네 번째, 지시어를 삼가하고 권유어를 사용하자. 이렇게 해라는 말은 길이 하나밖에 없을 때에나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세상 일이 그렇게 단 하나밖에 없던가?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하라라는 말을 하는 것은 위험 요소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또한 그런 단정적인 지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업무상에서 해주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법이다. 이럴 때 종종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상대방은 당신의 아바타가 아니다. 인격과 고유의 생각을 엄연히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설령 당신이 그보다 훨씬 월등한 능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당신이 무작정 지시조로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뛰어난 능력과는 사뭇 다른 바닥 수준의 인격을 드러내고 말 것이다. 5번째, 인간 극장형 위로를 하지 않는다. 겨우 그런 것 가지고 그래. 그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구에서 우주에서 가장 힘들어야 힘들다고 티낼 수 있는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아픈 것이고 감기 걸린 사람도 손가락에 티눈이 난 사람도 모두 아픈 것이다. 상대방의 아픔, 크기가 다른 아픔보다 작다는 식으로 말하려 들지 말라. 공감은커녕 반감만 살 뿐이다. 6번째, 나이로 구분하지 말고 능력으로 구분하라. 후배들과 종종 고깃집을 가게 되는데 보통 내가 하는 첫 마디는 너 고기 잘 굽냐? 이다. 여기서 자신 있게 그렇다고 하는 사람과 머뭇거리는 사람으로 나뉘는데 머뭇거리는 사람에게서는 곧바로 집게와 가위를 뺏는다. 나는 고기를 맛있게 먹으러 온 것이지 후배한테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일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전체를 위해 가장 이득이 되는 행동임을 명심해라. 7번째, 조언을 하고 그 뒤는 잊어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다. 조언을 해주고 나면 그것으로 그냥 잊어야 한다. 컨설팅을 받은 기업이 그 사항을 실제로 수행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해당 기업이 하듯 조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항들을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언을 들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다. 왜 자기 말대로 하지 않았냐고 하는 순간 꼰대질이 시작된다. 설령 그 조언이 절대적으로 옳았다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을 나무랄 필요는 없다. 당신도 그 사람이 옥이 아닌 석임을 알았으니 더 이상 그 사람에겐 조언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열린 마음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경험에 개방하세요. 새로운 아이디어, 문화, 기술 등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을 열린 사고로 이끌어줄 거예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존중해 주세요. 모든 사람이 다르고 각자의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중심 센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피하고 타인의 필요와 관심을 고려해 주세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노련하게 삶을 즐기세요. 나이가 들어도 삶을 즐기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며 계속해서 성장하는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연결되며 새로운 경험을 나누는 것이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 중 하나예요. 꼰대질은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젊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낡은 사고방식을 강요하며 설교를 늘어놓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보면 꼰대는 꼭 나이가 많아야 하는 건 아니다. 정치 성향과 이념 성향이 특정한 쪽에만 꼰대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른과 꼰대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른은 단지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품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이다. 어른이라는 말은 어리 있는 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아도 얼마든지 어른이 아닐 수 있다. 꼰대는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누구든 꼰대가 될 수 있다. 30, 40대까지는
세월의 흔적이 쌓여 삶의 자산이 된다. 세월의 흔적이 쌓이는 것만큼 존재와 삶이 성장하고 삶의 영역이 넓어진다. 그러나 50대 이후부터는 그간 쌓인 세월의 흔적이 고착화되면서 점차 삶을 억압하고 가두는 역기능 쪽으로 기운다. 소위 꼰대가 되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꼰대로 추락하지 않고 어른으로 비상하려면 쉼없는 물음과 진실탐구를 통해 이전까지 쌓아왔던 세월의 흔적을 지워야 한다. 그래야만 꼰대로 추락하지 않고 어른으로 비상할 수 있다. 사실 꼰대와 어른은 백지장 한 장 차이다. 꼰대는 이미 도달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고 어른은 아직도 인생길을 가는 사람이다. 꼰대는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고 어른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꼰대는 일방통행의 사람이고 어른은 쌍방통행의 사람이다. 꼰대는 자기 안에 갇힌 사람이고 어른은 무한한 진리의 세계에 열린 사람이다. 꼰대는 자기를 절대화하는 편협한 사람이고 어른은 자기를 상대화하는 겸허한 사람이다. 꼰대는 삶의 다양성에 눈뜨지 못한 사람이고 어른은 삶의 다양성에 눈뜬 사람이다. 인생이 끝나는 것은 포기할 때 끝장이다. 감사합니다.